레이저 토닝은요, 안전하고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요. 운동이나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를 다 해도 돼요. 반드시 레이저 토닝을 할 때는 돼요. 정말 좋아요. 토닝이랑 또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랑 먹었을 때 궁합 좋은 게 뭐 오뎅 국물, 김밥 얼마나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레이저 토닝은 뭐냐면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저 토닝의 원리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촬영 못 하겠는데 공부해야 돼서. 진짜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사실 레이저 토닝 여쭤보려고 왔는데. 토닝이요? 네. 이 보세요.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 부위가 이 레이저 토닝입니다. 여기 레이저 토닝 파트인가요? 네, 맞아요. 제일 열심히 했죠? 이거는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레이저 토닝 정말 샅샅이 다 알려주세요. 가봅시다. 원장님, 피부과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레이저 토닝은 진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레이저 토닝은요, 전반적으로 피부를 톤업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을 좀 밝게 해준다? 그러니까 물론 잡티들이 좀 연해질 수는 있어.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주목적은 좀 더 밝고 생기 있는 얼굴? 맞아요. 그래서 좀 얼굴에 있는 색소들을 좀 깨주는 게 레이저 토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요, 멜라닌 세포를 사멸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제 스스로 잘 멈춰주시네요. 많이들 받고는 레이저 토닝,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있죠. 또 원장님 레이저 토닝 많이 해보셨죠? 정말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레이저 토닝 정말 많이 해보신 원장님의 그 노하우 오늘 한번 팍팍 알려주세요. 갑시다. 레이저 토닝은 뭐냐면요,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조금 안전하겠죠, 그나마 다른 레이저들보다. 근데 약한 대신에 피부 진피 깊숙이까지 에너지가 도달을 합니다. 피부 안쪽에 있는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어두운 색소들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저 토닝의 원리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그 레이저 빔 자체가 검정색을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지 이런 데 싸보면 신문지에 있는 글씨가 타타타타 하면서 없어져요. 빨강색에는 반응을 안 하고 검정색에만 반응을 하고, 좀 더 세게 하면은 이게 좀 더 잘 날아가죠, 글자가. 그게 이제 검정색을 쏘는 원리고, 근데 반드시 레이저 토닝을 할 때는 눈을 가려야 돼요. 왜냐면 눈 안에 보면 동공 검정색이죠. 여기다 쏘게 되면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럼 실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면서 안전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좀 많은 레이저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완전히 잡티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없앤다는 표현은 조금 불가능하고, 잡티에 있는 색소들을 좀 깨준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피부 안쪽에 보면요, 여기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런 멜라닌 색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토닝 레이저로 조사를 하면은 흡수가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흡수가 되면서 얘네들이 팡 하면서 깨져요. 깨지면은 초코파이를 망치로 꽝 치면 어때요? 초코파이 부스러기들이 생기죠. 그 부스러기들을 진피에 있는 배식세포라고 하는 청소부가 와요. 청소부가 와서 그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림프로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밝아져요. 이렇게 깨지게 되면 색소를 깨고 나서 그 대식세포가 와서 그 깨진 파편들을 잡아먹고 배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게 한 5주 정도 걸려요. 토닝을 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토닝은, 오늘 만약에 토닝을 했다, 이게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 5주는 있어야지 효과가 서서히 나온다. 일단 첫 번째로 안전하죠. 다른 레이저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토닝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처음에만 좀 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 나중에 피부가 또 적응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안전성이 제일 1번이지 않나. 두 번째는 이제 하고 나서 얼굴 티가 안 나요. 레이저를 받았는데 옛날에 일주일씩 외출도 못하고 이거는 하고 나서 얼굴도 티도 안 나고, 운동이나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를 다 해도 돼요. 화장도 다 해도 돼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다. 스케줄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간단하기도 하면서 비용도 좀 저렴하고, 하고 났을 때 이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토닝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단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토닝이 약한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색소들을 치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잡티나 내가 딱 원하는 색소들을 골라가지고 파괴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닝이 제대로 하면 효과를 물론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막 시간 재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효과가 별로 못 봐요.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는. 뭐야, 나 받았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으로는 절대 느낌을 몰라요.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한 달 정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받으면서 이제 한 4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좋아지는 느낌이 나는 게 토닝. 그래서 한 번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초반에 뭐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 이거 뭐야 왜 효과가 없어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토닝을 일주일 간격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막 2번씩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텀을 두고. 예. 토닝 자체도 아주 약한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부 표면에 있는 피부 장벽, 각질세포나 이런 데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텀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각질세포가 회복이 되는 시점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그래서 저는 거의 한 2주 텀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분에서 한 뭐 6분? 어떤 사람들은 토닝에 대한 반응이 좀 빨리 나오는 분들은 뭐 한 4, 5분 만에 끝날 수가 있고, 약간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 아니 뭐 토닝은 왜 이렇게 다 10회권, 20회권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색소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10회 정도로 했을 때 그래도 가시적인 그런 효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병원들이 토닝은 그냥 10회가 정석이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10회 정도 단위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상술로 묶어서 판다 이런 개념이 또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토닝을 학생들이랑 되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학원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한두 번 받고 성적이 오를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번 정도 수업을 받으니까 성적이 오르더라. 그래서 10번을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이게 확 되네요. 그 5번 정도 수업 받으면 약간 들썩들썩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토닝을 하고 났을 때 보통 초회차 때 많이 나오는데, 하고 났을 때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좀 복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약간 피부가 좀 적응이 안 된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3회차, 4회차, 5회차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주 크게 걱정할 만한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토닝을 하고 났는데 오히려 더 진해지거나 색소가, 그리고 색소가 아예 탈락돼 버리는 그런 탈색반이 있어요. 저색소증이라고 해요. 하얗게 되는 거.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색소증 탈색반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강한 에너지로 토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멜라닌 색소가 아예 그냥 소실돼 버리는 상태. 그래서 하얀 점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도 있고, 토닝도 어쨌든 레이저잖아요. 피부는 자외선이나 이런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받으니까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진 상태에서 색소들을 더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잘 조절해 주셔야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방향성을 좀 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치료를 좀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토닝을 또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피부 장벽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질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건조해져요, 피부가. 그래서 토닝을 한 날에는 반드시 보습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보습 크림도 좀 바르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토닝을 또 너무 자주 받으면 약간 건조해지는 느낌, 그리고 좀 피부가 좀 얇아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토닝을 받으면 피부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이 있는데, 그 각질층에 이제 세포들이 조금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분이 증발돼 버려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각질층이 아직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토닝을 받게 되면은 그 건조함들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또 얇아지는 느낌,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토닝을 받는 주기를 좀 잘 조절을 해주시고 보습을 잘 해주시면은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토닝을 받으면 약한 에너지가 피부 진피 깊숙이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은 색소에도 자극을 주지만 진피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에도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약한 에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토닝을 또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보습 관리를 잘 해주면서 모공 같은 게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모공도 좀 좋아지고 잔주름이나 피부 결도 좀 좋아지고, 그게 이제 약한 에너지로 피부를 꾸준하게 자극을 주니까 피부 진피가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들이 생기면서 약간 탄력도가 좀 붙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또 토닝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 주기와 그리고 보습을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죠. 너무 자주 하면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피부가 이제 나중에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장벽이. 아 정말요? 그럼요. 과유불급이네요, 뭐든. 그럼요. 토닝을 제가 떡볶이집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떡볶이집이 얼마나 많은 레시피들이 있을 거예요. 토닝도요, 많은 레시피가 다 있어요. 토닝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레이저 파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세기를 같이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닝의 에너지 세기, 깊이, 파장, 그리고 한번 조사할 때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결과를 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병원마다 다른 그 토닝 맛집 이런 게 있구나. 네, 토닝 맛집이 있어요. 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토닝이랑 시술이랑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들도 있다고 막 하던데. 있죠. 있나요? 네.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네. 1064 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롱펄스 레이저라고 하는 제네시스 레이저가 있어요. 이게 진피 재생 레이저예요. 아, 네. 그 토닝이랑 같이 했을 때 어떤 게 좋냐면 색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홍조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피부 결이 좋아지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되게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록스. 매번 얘기하시네요. 네, 이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토닝이랑 또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랑 먹었을 때 궁합 좋은 게 뭐 오뎅 국물, 김밥 얼마나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일단 토닝은 진단이 정말 중요해요. 토닝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정말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토닝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는지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떡볶이 먹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아까 학생의 비유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을 막 가리키는데 어떤 학생은 성적이 너무 잘 올라. 근데 어떤 학생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가출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성적이 더 올릴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닝이 정말 어려워요. 진짜 기본적인 관리이긴 한데, 어떤 기미는 이렇게 때리면서, 좀 강하게 때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토닝 방법도 있고, 살살살 타일리면서,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기미들도 있고, 맨날 잔소리해봐. 그거 얼마나 빗나가겠어요. 딱 그런 느낌의 기미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닝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색소에 대한 반응도, 그리고 토닝을 한 번 할 때 잔소리를 몇 시간 동안 할 건지, 몇 분 동안 할 건지,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고, 토닝의 잔소리의 깊이, 토닝의 깊이,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고. 오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해보면. 토닝도 결국은 이제 색소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진단을 반드시 내려주는 선생님인지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색소 때문에 갔는데 이게 뭔지도 알려주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저희 환자분들 오시면, 그래서 전에 병원 다니실 때 토닝 하시면서 어떤 진단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모른대요. 진단 내려준 적이 없대. 그냥 토닝하자 그랬대. 그런 데는 좀 피하세요. 내가 어떤 색소 질환인지를 진단을 딱 명확하게 내려주는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잖아요. 이게 토닝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지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토닝을 하재. 토닝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토닝을 한 20번 하재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네. 그걸 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은근히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비유를 하자면, 가출을 한 청소년이 있어. 근데 이 학생이 막 사고를 친 거야. 그럼 경찰서도 가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그 당장에 내가 데리고 가 학원에서 막 수업을 해. 치료가 될까요? 일단 순서가 있잖아. 그럼 그 학생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타일러주고, 안 될 때는 막 혼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단이 토닝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선생님을 또 찾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오늘은 제가 토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닝은요 많은 병원들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토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기 전에 이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진단인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 진단을 내려주셨으면은 토닝으로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토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효과가 없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색소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 질환들이 반응도가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토닝을 받으셨는지, 혹은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이나 에너지의 깊이나 그리고 에너지의 세기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은 대부분은 좋아져요. 토닝을 여러분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토닝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어, 그거는 효과가 없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토닝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두 가지, 나의 진단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의 진단이 토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병원을 다니면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혹은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왜 저는 효과가 없었을까요? 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물론 저희 병원 다니시면서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게 의사의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잘 믿고 따라가는 게 환자분들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미백 효과예요. 얼굴 피부 톤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미라든지 오타 반점이라든지 진피라고 하죠. 피부 깊숙이 깔려있는 그런 색소들을 개선하는 데 토닝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명확하고 좀 동글동글한 잡티라든지 점이라든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닝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닝으로 개선이 되는 질환이 있고 개선점이 없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토닝을 알맞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레이저 토닝으로 난 효과가 없었어, 혹은 레이저 토닝 너 받아봤는데 효과가 좋았어? 아니면 레이저 토닝에 궁금증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